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 주요 대장 아파트 실거래가 마치 반등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상급지로 불리는 강남 4구 대장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무슨 잔다르크야? 그냥 집값 자체가 추석 이후 계속해서 초토화될 위기 앞에서 단번에 상승 반등이라는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야말로 대장단지 존재감 그 자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는 너무 실거래 현장을 왜곡하는 팩트라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언급된 대장단지들의 강세는 오히려 폐색이 굉장히 짙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분기점을 갈라놓을 수 있는 대반전이 일어날 만큼의 거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물에 빠진 콜라병 꼬르륵 하면서 점차 가라앉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살짝 수면 위로 올라서는 걸 그대로 쇼컷으로 잡아서 이걸 그냥 대세 상승이라는 액자에 넣어가지고 적당히 조명 쏴주면서 사람들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도에 나온 헬리오시티 21억 3천에 거래가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실거래가를 뜯어보면 20평대 고점 20억 9천 대비 17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20평대는 그냥 보합세 17억 선에서 딱 멈춰서 있죠. 20평대 거래가 왜 중요하냐? 이게 전체 아파트 평면 중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건데 이렇게 20평대 거래량이 활발해야지 나머지 거래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월 들어서 딱 2건의 거래가 다고요. 30평대를 들여다보면 기사에서 나오는 21억 3천은 이미 9월 11일에 19억 2천으로 꺾였다가 다시 16일에 21억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쭉 한번 리치를 뻗었다가 다시 수그러드는 것 같다가 21억대를 선점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30평대는 의외로 9월에 거래가 8건 정도였고요. 거의 20억 선상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후에 등기를 마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일렬종대로 그냥 똑같은 가격 수순으로 줄을 서는 것은 뭔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송파구 가락금호 아파트가 13억 5천에 거래가 돼서 83% 선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를 들여다보면 여기도 거래가 너무 없어. 8월에 딸랑 한 건 나온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격 추이를 말하기에 너무 초라한 데이터. 그리고 상반기 11억까지 떨어졌다가 13억까지 올라섰는데 그렇게 13억 선에 올라선 가격대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매수세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13억 선상에 묶여 있는 거고요. 이거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궤적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없는 반짝 상승 가격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크리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언급을 하면서 약진하는 대장단지로 띄우고 있지만 파크리오 실거래가 9월에 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고점 25억 대비 21억 수준 19억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21억 5천 선상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도 그리 대세를 꺾을 만한 반등세는 아니라 볼 수 있죠. 대장단지의 파격적인 직진 매매 가격의 추세가 그리 시원치 않게 보이고요. 연말로 치달을수록 불안불안해 보이는 추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21억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네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30평대 고점 24억 대비 직거래 16억, 정상 거래는 19억 선. 여기도 9월 거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래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전히 정상 거래에서 나왔던 19억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건데 상당한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도곡 렉슬 30평대 고점 32억 대비 9월 딱 한 건의 거래가 나왔었는데 26억 8천을 찍었어요. 확실히 반등과는 거리가 먼 뚜렷한 하락세. 물론 2층이라는 저층 거래였지만 10층 거래에서도 25억 거래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대장단지들 거래를 자세히 뜯어보면 하락세로 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그 궤적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헬리오시티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서울 대장단지들은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서 이런 분위기도 추석 이후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죠.
일본 버블이 1991년 그냥 거의 나락으로 가는 폭락을 경험했던 건 이렇게 도쿄 중심의 대장단지들이라 불렀던 집값들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수익 창출의 신화적인 존재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그만 거품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한 지역에 집중된 특히 대장단지들이라 불렸던 부동산 자금이 완전히 숨통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냥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죠. 그 충격은 거의 20년 일본 부동산을 초토화시킨 거고요. 거의 일본 1980년대 후반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는 1차 폭락을 맞았던 2022년 이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요. 버블이 터지기 전 상황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준금리 올라가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대출은 그때부터 그대로 막히기 시작한 거죠. 일본 정부가 이거 거의 핵폭탄이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그 순간 즉각 행동에 나선 게 내관을 건드린 거였죠. 이렇게 조치를 그래도 취하지 않았다면 더 크게 터졌을 겁니다. 무려 20년간 그렇게 부동산 불패 신화에 목을 맸던 집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사람들은 그 세월 속에 다 묻혀버리게 된 거죠. 엄청난 부동산 파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말로 가면서 일본 버블이 터지기 전의 상황이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담대 금리 이건 뭐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추세죠. 상단은 7% 뚫었고요. 주담대 규모만 820조인데 이게 뭐 8% 금리까지 상단 천정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선 대출 금고를 너무 열어놨다는 판단에서 정책 대출부터 줄이고 있고요. 이미 시중은행 대출은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8월에 대출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882점 수준, 23점이나 더 높아졌다는 건 결국 고금리 여파를 은행권이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연체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면 리스크는 수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젠 소득이 높은 사람만 대출을 땡길 수 있는 대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단지 위주로 집값이 회복 추세로 간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담보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LTV 대출 채권이 급증을 하고 있죠. 계속 은행이 담보 비율을 높여야 되니까요. 이미 시장은 집값 하락에 대한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지저 밑에서 올라오는 바이브레이션, 꿈틀거리는 심각한 진동인데 이걸 개무시하게 되면 그냥 1번 버블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LTV 채권이 급증한다는 건 결국 실질 소득에서 그렇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데 상반기 정말 미친 듯이 대출을 받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반기 그대로 이런 결과값은 매월 가구 소득의 41%가량을 서울에서 대출을 낀 사람들이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이거 지금 상반기 집을 산 사람들, 특히 자기 소득 수준을 넘어버리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가장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압박감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러니 역전세가 마치 뭐 9월에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 전세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자금이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 전세가가 좀처럼 올라오질 못하니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본적으로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역전세 위험 가구가 거의 60%, 그리고 깡통전세 11%에 육박하는 리스크 지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뭐 경기 인천 쪽 집값이 제대로 올라서질 못해서 진짜 엄청난 폭탄으로 터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두 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대신 갚아줘야 하는 현금 탄할, 비축해둬야 하는데 이게 뭐 지금 후달릴 정도로 대위 변제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앞으로 역전세가 난으로 표현될 만큼 급격한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충당금 자체도 위태로울 수가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죠. 이게 그대로 집값 전체를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집주인들은 금리 폭탄 맞으면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근데 연말 금리 상황, 이건 뭐 거의 극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를 직격하는 미국 국채, 오늘도 뭐 보란듯이 4.6%까지 치고 올라서고 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얘가 요물인데 그냥 우리나라 은행채에 지대한 영향을 줘서 금리를 쳐 올리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역할을 하죠. 유가, 잠시 주춤했었는데 다시 91달러로 요동치고 있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물가를 자극하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환율 위험도는 뭐 여전히 2%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지금 1,400원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누가 연말에
금리가 내려간다는 미친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거의 극강의 금리 수준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장단지 위주로 물려있는 자금들, 이거 다 대출이고 원금 상환해야 하는 건데 그냥 고금리에 목이 졸리면서 질식사하게 생겼는데 집값이 제대로 스스로를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1번 버블이 눈앞에 생생한 겁니다. 대출을 문은 좁아지고 금리는 역대 최강. 더 이상 부동산 자산 시장에선 기대할 게 없다고 손 털고 나가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 그렇게 깊숙이 묻어뒀던 부동산 PF는 악성 미분양으로 사업성을 완전히 말아먹을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시작되면서 거의 부동산 대위기가 오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 연말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집값 하락의 추세를 두 눈으로 목격하는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운동화끈 잘 조여매시고 다음 단계로 뛰어갈 준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대장단지의 약진이라는 말은 팩트를 들여다보면 이게 약진이 아니라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이라는 걸 볼 수 있죠. 1번 버블이 어떻게 터졌는지는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살아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쪼록 잘 대비하시고 채비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